신형 코나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새로운 디자인 스타리아에서 받고 그랜저 신형에도 적용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코나까지 한 줄로 DRL이 길게 자리하고 있는데 현대자동차의 추후에 등장하게 될 차량들의 디자인 포인트로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시승하는 차량은 미라지 그린이라고 하는 독특한 컬러를 갖추고 있는데요. 차량의 컨셉에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쉽게 질리지도 않고 또 오염 같은 데서도 충분히 잘 견뎌줄 것 같은, 그래서 편안하게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개성도 어느 정도 있죠. 실내등은 모두 다 LED라서 밝은 편입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많이 밝은 편은 아니고요. 크러쉬패드 중앙 조수석 쪽 중심으로 되어 있고 도 손잡이 하단에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LED 헤드램프는 광원의 폭과 직진성 모두 다 좋은 편에 속하고요. 오토 모드 포함하고 있고 상하향 변동을 했을 때의 초점이 아주 또렷하게 잘 맞습니다. 레벨링은 0레벨에서 3레벨까지 조절이 가능한데요. 지금은 0레벨이고요. 예, 3레벨까지 낮춰봤습니다. 다시 0레벨로 올려보면 예전 차량들의 상하향 변동 폭의 근사치에 갈 정도로 조사각 조절 변동 폭이 큰 편이죠. 상향등과 하향등, 비상등, 그리고 DRL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입니다. DRL과 방향지시등은 그 위치랑 기능을 달리 하고 있고요. 바깥쪽 커버에도 LED로 방향지시등 있지 않았습니다. 아래쪽에 별도로 안개등 구성은 안 되어 있고요. 잔상 같은 것들이 살짝 보이는 것 같긴 하지만 실제 시야각은 이 정도에서 들어오거든요. 그 다음에 광원의 폭이나 직진성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모두 다 만족스러운 편입니다. 테일라이트와 방향지시등은 LED 타입이고요. 번호판 보조등은 일반 벌브입니다. 직렬 4기통 스마트 스트림 G1.6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1598cc고요. 최고 출력은 198마력, 토크는 27.0kg/m입니다. 8단 자동 기어랑 매칭을 이루고 있고요. 드디어 게스식 리프트가 추가됐네요. 환영합니다. 전장과 휠베이스가 모두 다 커졌기 때문에 측면에서 봤을 때의 비례감이나 균형감 같은 것들이 좋아졌고요. 가운데 부분은 신형 투싼에서 봤은 날카로운 라인들이 엿보이고 C필러 뒤에서 끝까지 떨어지는 라인에서는 GV70의 예쁘고 스포티한 모습이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휠 디자인도 차량 컨셉에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35, 45, 19입니다. 휠 아치 부분과 도 하단 부분은 바디 컬러랑 다르게 가져가고 있으면서 소재 부분에서도 조금 차별화를 두고 있는데요. 도심형 SUV이지만 SUV다운 조금 스포티한 맛들 그리고 터프한 이미지를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죠. 주유구는 실내 바닥에 레버를 잡아당겨서 보시는 것처럼 열 수 있고요.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바깥쪽에서 푸시 타입으로 열었는 게 확실히 편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주유구 캡을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용해서 편리합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좋아졌지만 개인적으로는 요 각도에서 보는 모습이 가장 예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C필러 쪽에 크로스되는 저 경계가 예쁘게 잘 꾸며진 것 같고요. 거기에서 내려오면서 이어지는 테일라이트 길게 이어지는 부분이나 방향지시등과 테일램프, 브레이크등, 표시등까지도 예쁘게 전체적인 디자인의 흐름을 깨지 않으면서도 개성을 잘 불어넣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은 기존에도 안정감이 좋아졌는데요. 조금 더 어깨가 넓어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무래도 테일라이트가 얇고 길게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실제보다 더 넓어 보이고 안정감 있어 보이는 뒷모습을 구현해주고 있죠. 디퓨저는 디자인에 조금 신경을 쓴 것 같긴 합니다만은 컬러를 기존의 블랙으로 하지 않고 실버 톤으로 약간 매트한 느낌을 살려주고 있어서 전체적인 디자인의 방향성을 아주 잘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아래쪽의 머플러는 싱글 타입이고요. 바닥을 향해서 있지 않고 약간 꺾여져 있긴 합니다만은 운전석 쪽에는 없고 조수석 뒤쪽으로만 향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봐도 참 예쁜 것 같고요. 든든하게 스포일러 자리 잘 잡고 있습니다. 예, 드디어 코나에 전동 테일게이트가 적용이 됐죠. 기존 오너분들이 상당히 좀 아쉬워했던 부분인데 현대자동차가 잘
개선한 것 같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차량의 크기를 감안을 해보면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있고요. 2단으로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내려서 이렇게 들어 올리면 조금 더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측면에는 뭐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조금 더 파놔가지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놔서 이렇게 가로로 놓으면 골프백도 충분히 실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실내등이 LED로 되어 있는 거는 참 좋은데 운전석 뒤쪽만 있고 조수석 뒤쪽은 없습니다. 바닥 공간은 여기에서도 폰코스리키 갖춰져 있는데 커버링도 나쁘지 않고 비교적 공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이 아래쪽 공간을 잘 활용해도 뒷좌석의 공간의 아쉬움은 크지 않습니다. 이 뒤에 짐 싣는 공간이요. 그리고 위에 러기지 스크린하고 뒷좌석 등받이 접어가지고 전체적인 공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등받이 각도 조절은 지금 보시는 정도, 화면에 보시는 정도 한 단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열 등받이는 이 위쪽에서 레버를 들어 올려서 접는 방식이고 비교적 평평한 편에는 속합니다. 완전히 플랫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앞쪽에 슬로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죠. 2열 등받이를 접어서 SUV의 최대 장점이죠. 이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보여드려 보고 있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위에 헤드룸 공간에 여유가 조금 있다 보니까 승용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공간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간 활용도는 부족함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쪽에 손잡이도 별도로 갖춰져 있고요. 버튼 누르면 테일게이트를 닫을 수가 있죠. 속도가 빠르지는 않은데 소음이 크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스마트 키는 호불호가 조금 나뉘기는 하죠. 저는 괜찮은데 아직까지도 호불호가 좀 나뉘기는 합니다. 바깥쪽도 손잡이에 스마트 키랑 언락 기능은 뒤쪽에는 없고요. 앞쪽에만 음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도어는 여닫아 보면 제법 묵직한 소리가 나고요. 실내는 블랙 원톤으로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좀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봐야 되겠죠. 블랙 원톤이 관리하기도 편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질리지 않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는 아니지만 유리 면적이 좀 큰 편에 속하고요. 이너커트는 전동으로 작동을 하고 바깥쪽으로 슬라이딩 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어 쪽도 예전보다는 확실히 이 소재 같은 것들에 조금 더 신경을 썼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깔끔합니다. 무엇보다도 손잡이 큼직하게 구성 잘 되어 있고 락 언락 기능이 요근처에 있으면 조금 더 사용하기에 편리할 것 같다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시트는 2개까지 메모리가 가능하고요. 윈도우 컨트롤은 아쉽지만 앞좌석 2개만 오토로 작동을 합니다. 내포켓 큼직하고 사용하기 좋게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플레이트는 일반적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시트가 릴렉스 컴포트 시트 기능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원터치로 양쪽 다 작동해서 무중력 상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럼버 서포트가 4A가 아닌 2A 타입인 거는 조금 아쉽기는 하고요. 생각보다 등받이 이렇게 보시면 이 사이드 볼스터가 많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몸을 잘 잡아줍니다. 모스보 비슷하게 생긴 이런 패턴 같은 것들은 최근 현대자동차 전기차나 일반 차량에서도 많이 보이고 있죠. 헤드레스트는 제 체형에는 굉장히 잘 맞았습니다. 부들부들해서 목을 잘 목에서 뒤통수 쪽으로 머리 받침 쪽으로 편안하게 포지션이 설정이 됐고요. 센터 터널은 적절한 위치라고 보여지고 암레스트 부분은 살짝 높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안쪽 공간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놨습니다. 페달은 일반형 적용이 되어 있고요. 풋레스트 적절한 사이즈 갖추고 있고 레버 잡아당기면 본닛 오픈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옆에는 전동 테일게이트 버튼 구성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은색에다가 지금 이렇게 흰색으로 조명이 되어 있는데 현대자동차 최근 차량들 다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각도에서 이렇게 비춰보면은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밤의 시인성은 굉장히 좋고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 레버 타입입니다. 캔버스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공간에 뭐 이렇게 붙여서 메모 같은 것들 붙여 놓을 수 있게끔 아니면 폴라로이드 사진 같은 것들 데코레이션 해 놓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은 3스포크 타입인데요. 이 끝부분이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불룩하게 나와 있어서 그립이 언뜻 보면은 마치 디커처럼 보이는데 그립이 좋고요. 더 이상 현대자동차의 에어백 부분에서 이제 엠블럼은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점 4개가 모스보 H를 형상화하든가 아무튼 기존의 엠블럼 대신에 새롭게 적용이 된 부분이죠. 사운드 시스템은 보스입니다.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직렬 4기통 1.6L 가솔린 터보 엔진인데
이 T-GDI 엔진은 다양한 차량들에 적용이 되면서 많은 부분이 검증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후측방 모니터링도 옵션으로 추가가 되어 있고요. 방향 지시 등 소리도 한번 들어보세요. 메뉴 구성은 워낙 현대자동차가 잘해주고 있어서 익숙하게 누구라도 금방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적응도 빨리 되는 것 같아요. 구성은 워낙에 좋았고, 드라이브 모드는 총 3가지 있습니다. 스포츠, 에코, 노멀. 모드 간의 편차도 이 시각적으로 좀 변화를 많이 주려고 한 것 같고요. 스티어링 좌측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물론 뒤쪽에 패들 시프트도 있고요.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스틱 타입 스위치 끝부분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조금 하이그로스 재질을 덧대줘가지고 포인트를 줬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자동차의 기어 노브는 더 이상 버튼이 안 나온다고 하죠. 이렇게 기둥에 고정된 방식인데 이게 이렇게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전기차에서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가솔린 최근 나오는 차량들이 지금 그랜저도 그렇고 코나 신형도 그렇고 이런 형태로 나오죠. P 버튼 누르면 되고 위치도 너무 좋고요. 사용해보면 버튼보다는 이게 확실히 나은 것 같습니다. 오작동의 위험성도 낮아 보이고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 아웃사이드 미러가 후진할 때 밑으로 내려지는 기능이 있냐? 요 기능 이렇게 있습니다. P로 놓으면 다시 원상 복귀가 되고요. 클러스터가 이렇게 해서 AVM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확실히 신형차라는 느낌, 그리고 좀 훨씬 더 커 보이는, 디스플레이가 훨씬 더 커 보이는 효과를 주고 있고요. 터치 반응 나쁘지 않고, 후진할 때 카메라 한번 볼까요? 어라운드 뷰 포함이 되어 있고 유연하게 가이드라인 잘 따라옵니다. 그리고 AR 기능 있어서 주변부를 조금 더 실감나게 볼 수도 있고요. 맵은 워낙에 현대자동차가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편리합니다. 익숙한 인터페이스죠. T팩 같은 것들도 좋고요. 비상등 스위치 그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고, 여기도 은색에 이렇게 봐도 이 부분은 안 보이지 않나요? 빛이 이렇게 얼비치면은 낮에는 잘 안 보입니다. 요거는 현대자동차가 조금 개선을 해줬으면 하고요. 아래쪽에 공조장치는 호불호가 조금 나뉘기도 하는데 저는 굉장히 사용하기 편리한 것 같아요. 오밀조밀하고 직관적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사용이 굉장히 편리하다는 점 저는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바람색을 좀 줄여볼까요? 아래쪽으로 뒷좌석에 안전벨트 3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USB-C 타입 2개가 있는데 여기 버튼을 눌러서 충전 전용으로 쓸 건지 아니면 입력하고 충전을 같이 쓸 건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소한 부분이지만 푸시라고 되어 있는데 12V 파워 아울렛 커버가 이거 아이디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정말 칭찬해주고 싶고 대환영입니다. NFC가 포함된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열선하고 통풍은 각각 3단으로 조절 가능하고 스티어링의 열선까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이렇게 돌리는 방식이고요. 카메라 볼 수 있고 빌트인 캠 메모리는 이 앞쪽에 있습니다. 컵홀더가 이렇게 푸시 타입으로 펼쳐지도록 되어 있는데 안 쓸 때는 이렇게 접어서 이 공간 쓸 수 있고 여기 파티션 들어 올리면 이 뒤쪽까지 전부 다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면 이만큼을 다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어서 현대자동차가 이런 데는 참 센스 있게 잘 대응하는 것 같아요. 여기 하나 파티션을 올려서 이 위쪽 공간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암레스트는 작은데 쉽지만 그렇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컵홀더 사용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조수석 수납이 이 위쪽에도 살짝 있어서 스마트폰이나 지갑 같은 거 살짝 올려놓으시면 좋습니다. 수납을 잡아당기는 방식, 푹 떨어지지 않고 약간 무게감 실리게 이렇게 떨어지죠.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런데 소재 같은 것들도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위에가 크러쉬패드를 많이 침범하지 않기 때문에 위쪽으로 많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시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야가 좀 좋은 편이고 위쪽에 헤드라이닝도 소재 신경 많이 썼고요. 클립 있고 거울 굉장히 큼직하고 좋습니다. 거울 크기 아주 좋고 다만 이제 위쪽에 LED 조명까지는 좋은데 이 커버랑 연동은 안 되어 있습니다. 실내등은 모두 LED 구성이고 이거는 푸시 타입으로 작동합니다. SS 콜 들어가 있고
하이패스는 요 앞쪽에서 이렇게 카드 집어 밀어서 안쪽으로 넣는 방식이죠. 테두리 부분이, 룸밀러 테두리 부분이 투명하진 않지만 얇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실제보다 시야가 좀 시원시원하게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뒷좌석입니다. 유리는 끝까지 깔끔하게 내려가고요. 열선은 3단으로 조절 가능합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이렇게 당기고 있어야 되고요. 내포캡 크기 적당하고 바닥 공간이 약간 파여있기 때문에 발공간 여유 좋습니다. 가운데 턱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요. 예전에 코나는 이 뒷좌석 등받이에서 안장이 이 부분이 되게 짧았거든요. 근데 시트를 조금 심플하게 슬림하게 디자인을 하면서 휠베이스도 늘었기 때문에 확실히 뒷좌석 공간이 좋아졌습니다. 헤드레스트는 작은 듯 싶지만 기능면에서 크게 아쉽지 않았고요. 생각보다 또 보들보들해요. 이 푹신푹신해서 이런 부분들은 많이 개선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암레스트 내려보면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 있고요. 헤드룸이 이렇게 보시면 살짝 파여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보다는 여유가 조금 더 있는 느낌이 들고요. 승하차도 크게 불편하진 않고 드디어 에어벤트 챙겨줬네요.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잘 개선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USB-C 타입으로 충전 단자 2개 있습니다. 무릎 공간, 발 공간 나쁘지 않고 워크인 스위치도 있는데 버튼 하나 누르면 무중력 상태로 만들죠. 용천은 뭐 다들 아시니까 제가 더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요거 제가 볼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이 세팅이 제가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보기에는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 다시 원터치로 누르면 롤백 되는 기능 포함되어 있고요. 뒤쪽도 조명이 LED인데 측면에도 조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소소한 부분이지만 조그맣게 C필러 쪽에 창문이 하나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배가 되는 듯 싶고요. 디자인은 심플하면서도 오밀조밀해야 될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형 느낌도 나면서 사용하기 편리하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소재 부분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확실히 좀 많이 개선됐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스티어링의 디자인도 차량의 컨셉에 너무 잘 어울리죠. 신형 코나를 출시하면서 현대자동차의 바람직한 점 하나는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바로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점입니다. 4일 정도 이 차량을 시승해 봤는데요. 100% 도심주행만 진행을 했을 때 9.6에서 10.2 정도, 메이커 측에서는 10.8, 2륜구동에 19인치 휠 타이어가 채택되어 있는 지금 시승 차량 기준으로 메이커 측에서 얘기하는 연비하고 실제 주행 연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누적거리가 1000km가 안 됩니다. 이 차는 지금 제가 한 600km 정도에서 받아가지고 800km 조금 넘게 주행을 하고 있는데 길들이기가 조금 덜 돼 있는 점도 영향을 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주변의 온도도 지금 계속 영하의 날씨 속에서 시승을 했기 때문에 영향을 조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타이어 공기압은 35에 맞춰둔 연비고요. 화면에 어느 정도로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헤드램프, 오토램프가 사실 이 정도 조건이면 앞에 차도 안 오고 가로등이 있기는 한데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전환해줘도, 상향으로 전환해줘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민감도를 높이지 않아놨기 때문에 너무 민감하지 않게 세팅을 해놔서 조금 오토램프를 실제 작동한다라는 조건이 너무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예. 어느 정도 광량이 있는 상태에서도 뭐 이렇게 띄엄띄엄 가로등이 있다든가 마주오는 차량이 오지 않는 이런 조건에서라고 한다면은 조금 적극적인 모습이 보여줬으면 하네요. 드라이브 모드는 총 3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멀, 스포츠, 에코. 에코랑 스포츠는 편차가 확실하고요. 노멀하고 에코는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8단 수동으로 고정을 했을 때 시속 100km는 1600rpm에서 구현이 되고요. 스포츠 모드로 넣고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치고 나가는 느낌 같은 것들, 그리고 고속주행에서의 안정감도 괜찮은 편입니다. 어떤 분들은 고속주행에서 조금 불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고속주행에서의 안정감도 괜찮다고 하는 표현은 차급을 감안을 했을 때, 그리고 기존 코나랑 비교를 했을 때 약간의 개선 같은 것들이 보인다고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파워트레인이 엔진은 그대로지만 7단 DCT에서 8단 일반 자동 기어로 바뀌었는데 그 부분도 전체적인 고속주행에서의 안정감이나 부드러운 느낌, 질감 같은 것들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MVH, 특히 이 뒤쪽에서 올라오는 노면 소음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많이 좋아졌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막 눈에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을 때 두 대의 차량, 이전 차량과 현재 차량을 확연하게 구분할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만, 어쨌거나 상당 수준 개선이 돼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옵션으로 보스가 채택이 되어 있는데요. 잠깐 한번 들어볼게요. 확실히 일반 오디오에 비교를 했을 때 중음과 저음대가 조금 더 탄탄하게 잘 받쳐준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글쎄요, 그 오디오에 많이 민감하시거나 조예가 깊으신 분이 아닌 저같이 그냥 일반인이고 저는 좀 막귀인 편이라서 이 정도만 보강돼도 옵션 대비 나쁘지 않은 투자라고 봅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3가지 지원을 해줍니다. 에코, 노멀, 스포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노멀하고 스포츠 또는 에코랑 스포츠는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데, 노멀 에코는 그렇게까지 많이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치고 나가는 느낌 좋고요. 7단 DCT에 비교를 했을 때에도 답답한 느낌은 들고 있지 않습니다. 기준 속도 이상으로 끌어올려 봤을 때에도 안정감은 꾸준하게 가져가는데요. 비교적 안정적이다라는 표현을 제가 했는데, 이것은 차량의 등급을 어느 정도 감안을 했을 때 기존 코나 대비 안정성이 조금 확보된 것 같다, 조금 더 개선된 것 같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속 100km를 넘어서 200km대 초반까지도 꾸준하게 쭉 치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안정감은 운전자한테 충분히 만족도를 줄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해보고요. 직렬 4기통 1.6T GDI 엔진이 부드럽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연비 측면에서 조금 유리한 면이 있고, 그리고 출력에서 아쉬움이 없는 그런 엔진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전 코나에서는 다소 거친 듯한 느낌이 운전자한테 많이 전달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디올류 코나를 출시하고 나니까 지금 현재 제가 시승하고 있는 이 코나에서는 엔진룸에서 운전자한테 전달되는 엔진 같은 경우도 조금 제어가 더 돼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정차 시에 신호대기 같은 거 해보면 발끝에서나 아니면 차체 전체에서 느껴지는 잔진동 같은 것들이 상당히 억제가 잘 돼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이 차량의 이전 차량 대비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가끔 보면 제가 이런 얘기 했을 때 위급 차량들, 예를 들면 투싼이나 뭐 스포티지랑 비교를 해서 어떠냐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신데, 급은 명확합니다. 예, 투싼하고 비교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당연히 투싼이나 스포티지랑 비교를 하면 상대적으로 코나나 열쇠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전 세대 코나에 비교를 했을 때 이 차가 어떻다, 또는 코나랑 경쟁할 수 있는 차량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떻다라고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의 평균 연비는 12.2km인데요. 4일 동안 시승하면서 가장 안 좋았던 연비는 9.2까지 내려가 봤고요. 가장 좋은 연비는 19.8km까지 올라가 봤었는데요. 이 부분은 에코 모드에서 80에서 100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을 하면서 좀 탄력 있게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운행을 했을 때의 결과치고요. 물론 이 부분도 조금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날씨라든가 운전자의 습관에 따라서 영향을 분명히 받을 수가 있는데, 제가 확인했던 최고 연비는 19.8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추측컨대 8단 기어가 영향을 일단 주고 있고요. 많이 영향을 주고 있고, 그리고 앞쪽에 액티브 그릴이 적용이 돼 있거든요. 에어플립이 막혀있다가 열려있다가 막혀있다가 그거를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줘서 연비 측면에서는 확실히 좋아진 거, 실연비 측면에서는 기존보다 확실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과속 방지턱 같은 거 넘어보고 노면이 좋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달려보면은 전륜에는 맥퍼슨 스트럿, 후륜에는 지금 이 차량은 이륜구동 차량이기 때문에 멀티링크가 아닌 토션빔 구조입니다. 근데 요 세팅에서도 그렇게
적어도 1열, 2열 운전석이나 조수석에 앉았을 때는 승차감이 안 좋다는 느낌은 받지 못합니다. 19인치 휠 타이어 채택하고 있는 소형 SUV에서 이 정도 승차감이면 저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륜구동을 선택하신다면 저는 17이나 18인치 휠 타이어 스펙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연비 측면이나 승차감 측면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차감도 많이 개선이 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2열에 앉았을 때는 다소 좀 단단한 느낌이 들고요. 4륜구도 H트랙 옵션을 선택하시게 되면 후륜 서스펜션이 멀티링크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선택을 했을 때는 확실히 좀 유연한 느낌, 그리고 튄다라는 느낌이 더 잘 제어가 되어 있는 그런 느낌들을 받기 때문에 승차감에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저는 특히 이제 뒤쪽에 좀 사람을 태울 일이 많다 하시는 분한테는 승차감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유연하게 움직이는 차량의 거동, 그리고 결정적으로 눈 오는 날, 비 오는 날 뿐만 아니고 눈길, 빗길 뿐만 아니고 평상시에도 이 고른 그립을 가져갈 수 있는, 안정적인 그립을 가져갈 수 있는 4륜구동 모델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모던, 프리미엄, 인스파레이션 이렇게 세 가지 트림이 있는데요. 아마 모던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4륜만 선택을 했을 때 3천만 원이 조금 넘을 거고요. 프리미엄까지 오게 되면은 3천 한 2, 300까지 갈 거고, 프리미엄에서 이제 인스퍼레이션까지 올라가면 기본형 옵션을 딱 4륜만 선택했을 때 가격이 3천 한 3, 400 정도 될 텐데, 저라면 모던은 조금 아쉽고요. 모던은 조금 아쉽고, 프리미엄 등급에다가 썬루프랑 현대 스마트 센스 정도, 그 정도만 옵션 넣어도 뭐 개인 차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제가 추천드리는 옵션은 그 정도의 몇 가지 뭐 컨비니언스 팩이나 이 LED 조명 같은 거 들어가는 패키지가 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그런 패키지들 몇 개 추가시키면은 아마 3,400에서 500, 3,400에서 500 사이에 프리미엄 등급 4륜 옵션 좀 넣고, 그 정도에서 코나를 선택하게 되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TGDI 엔진은 198마력의 토크가 27로 기록을 하는데요. 8단 미션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적정한 것 같아요. 이렇게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고, 스포츠 모드에서 킥다운 같은 거 바꿔봐도 나름 또 힘있게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얘기 했을 때에도 뭐 나갈 때 좀 불안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이 차가 100km대에서 150, 뭐 200km대까지 근접하더라도 불안한 느낌은 크게 받지 못했습니다. 소음하고 진동 수준도 전체적으로 올라왔는데요. 특히나 이 잔진동 같은 것도 잘 제어를 해주지만, 저는 소음,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을 굉장히 좀 많이 신경을 썼다라고 하는 점은 강조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총 3가지 지원을 해줍니다. 에코, 노멀, 스포츠 모드 간의 편차는 도심 주행보다는 아무래도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주행을 했을 때에 조금 더 다가오는 것 같고요. 에코랑 노멀은 도심 주행도 그렇고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주행도 그렇고 편차가 그렇게 크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스포츠 모드는 나머지 2개의 드라이브 모드하고 편차가 확실하게 좀 잘 구분을 해 놨고요. 코너링에서의 안정감도 제법 괜찮은 편에 속하고요. 특히나 이제 코너링에서 많이 민감하신 분들은 4륜구동 H트랙 옵션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려 봅니다. 그립을 잡고 있는 게 다르고 회피기동이라고 하죠. 일정 속도 이상으로 달리다가 앞쪽에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급격하게 피해서 다시 원래의 차선으로 복귀하는, 그런 조건에서라고 한다면 2륜하고 4륜은 생각보다 그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옵션 선택하실 때 조금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브레이크 자체는 더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습니다. 딱 적절하다라고 보고 있고, 언제부턴가 현대자동차에 출시되는 신차들을 보면 예전에 계속 약점으로 지적이 되어던 브레이크 계통이라든가 아니면 이 MDPS의 세팅 같은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D56 코나에서는 기존의 현대자동차의 그 신차들에서 약점으로 지적했던 부분들이 크게 거슬리지는 않았습니다. 스티어링의 전체적인 반응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이렇게 움찔움찔하는 MDPS 특유의 약간의 부담스러운 느낌?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느낌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의 셋업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부드럽고 안정감 있게, 그리고 묵직해야 될 때는 또 묵직하게 이렇게 운전자한테 전달을 해주니까 전반적인 스티어링에 대한 만족도도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현대 센스 1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앞차와의 거리 조절의 민감도도 정확한 편이고요. 총 4단계로 진행이 가능한데 단계마다의 이 거리 유지 간격도 정확한 편이고, 완전히 정차했다가 재출발할 때도 둘 다 감속하는 부분, 가속하는 부분도 매끄럽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안전에 있어서도 그렇고 편의에 있어서도 운전하다가 잠깐 조금 이 피로도를 풀 때 뭐 손 이렇게 운동을 한다든가 어깨를 조금 돌려본다든가 이렇게 할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9인치 휠 타이어는 물론 이제 밖에서 봤을 때 그 뭐라 그러죠? 짜세? 예, 짜세는 확실하고요. 이 비례감도 좋고 좀 스포티한 맛도 나면서 약간의 고급감도 같이 가져갑니다. 휠 디자인이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19인치 휠 타이어를 채택을 하고 있다 보면은 잔진동 같은 것들, 큰 진동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 휠하고 타이어가 같이 이렇게 바운싱을 하니까 그나마 덜 느껴지는데, 잔진동 같은 경우는, 노면에 있는 잔진동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 아래쪽의 휠 사이즈 17이나 18인치 휠 타이어보다는 조금 더 많이 느껴지긴 합니다. 급격한 차선 변경에서도 차체 유지하는 능력도 괜찮은 편이고요. 전체적으로 셰시 강성이 기준치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단단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 서스펜션의 세팅도 맥퍼슨 스트럿의 토션빔보다는 맥퍼슨 스트럿의 멀티링크에 4륜구동을 채택하고 있는 코나에서는 유연하고 약간의 좀 기민한 느낌? 이 차가 SUV이긴 합니다만은 소형 세그먼트에 속하다 보니까 조금 이 순발력 같은 거, 기동성 같은 것들이 훨씬 더 높은 편입니다. 일반적인 중형급 이상의 SUV에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운전의 재미를 더하는데도 도움을 주고 있고요. 내비게이션에서 길찾기를 했을 때 클러스터 안쪽에도 표시를 해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소소한 부분이지만 안전운전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고 차량 기기에 덜 익숙하신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활용도를 높이면 충분히 안전운전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HUD 옵션이 기존의 컴바이너 타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빠져 있거든요. 선택 자체가 불가능한데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단점?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HUD를 그렇게 선호하는 편도 아니고 컴바이너 타입으로 HUD 선택할 바에야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아쉬운 점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뭐 차량의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유리에 반사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으면 금상첨화겠습니다만은 단점으로 지적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점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시켜서 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화면을 보고 있으면은요, 후측방에서 오고 있는 물체들, 차량들을 정확하게 센싱해 줍니다. 물론 아웃사이드 미러 끝쪽에 후측방 모니터링 하는 불로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주는데 동시에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2중, 3중의 안전장치로서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 옵션 구성이 무조건 편의장비 쪽으로만 가지 않고 이렇게 좀 적극적인 안전장비, 안전보조수단으로서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 보조수단으로서의 옵션들도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고 있어서 무조건 뭐 200만원, 300만원 올랐다라고 뭐라고 할 게 아니고 저는 이런 편의 장비들, 그 다음에 안전 장비들이 어떻게 선택 가능할 수 있게 바뀌었는지, 어떤 것들이 추가됐는지를 한번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시트 포지션 같은 경우는 그전하고 이렇게 크게 차이가 있다라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는데요. 다만 이 대시보드의 디자인이 바뀌면서 조금 더 시트 포지션이 높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앞쪽이 가리는 게 없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 12.3인치의 큼직한 디스플레이를 두 개로 이렇게 연결시켜 놨는데 그러면서도 대시보드 위로 이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딱 그 선에 맞춰가지고 끊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체감도 있으면서 전방 시야도 기존보다는 좀 훨씬 좋아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딱 앉으면 탁 트여 있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아웃사이드 미러도 큼직한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운전자가 느낄 수 있는 시야,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 전방 시야는 충분히 확보가 잘 돼 있습니다. 차량의 크기는 투싼이나 산타페랑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컴팩트한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성 운전자분들이나 사회초년생분들, 그리고 많은 짐을 싣고 이동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내 도로 여건이나 뭐 주차 공간 같은 것들, 그리고 구도심의 골목길을 감안을 해보면 국내 인프라에서는 이 정도의 사이즈가 부담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이즈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더더군다나 이전보다 조금 공간이 좋아졌거든요. 휠베이스도 좀 늘어났고 전체적으로 전장도 늘어났고 하면서
공간에 있어서 특히 이제 시트도 예전보다는 조금 슬림하게, 특히 앞좌석 등판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전보다 많이 좀 이렇게 슬림해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실내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공간에 있어서의 아쉬움도 크지 않고, 또 전체적인 크기도 어디 이렇게 끌고 다닐 때 차량의 크기 때문에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SUV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뭐 소형이고 중형이고 대형이고 간에 부담이 세단보다는 조금 더 있다라고 느끼는 게 일반적인 편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경쟁력 있는 사이즈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운전을 할 때 여러 가지 기능을 뭐 껐다가 켜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럴 때 뭐가 좀 집중해서 운전을 할 수 있고, 주변에 오밀조밀하게 기능 스위치들이 배치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찾으려고 막 허둥지둥 되거나 아니면 조작할 때 좀 멀리 가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요 안에서 다 되거든요. 요 정도에서 다 되니까 그런 전체적인 레이아웃 같은 경우도 인체공학이라든가 아니면 운전자의 어떤 시선, 아니면 운전할 때의 이 손의 위치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반영을 잘 해준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 체형에서는 이런 배치가 정말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선을 많이 뺏기지 않고 기능이 어디 있는지 막 허둥지둥 되면서 찾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적어도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느꼈을 때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런 배치가 참 편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미션의 느낌은 1단, 2단, 3단 전까지, 그러니까 1, 2단에서는 미쳐 DCT인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빠릿하면서, 그렇다고 울컥되진 않습니다. 울컥되진 않고 조금 빠릿빠릿하면서 약간 슬립이 난다고 그럴까요? 그런 느낌들이 전달이 되기도 했는데, 일단 3단부터 올라가게 되면 이 차가 DCT가 아니고 일반 8단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8단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변속 타이밍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빠릿하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DCT에서 일반 8단으로 넘어와도 크게 그렇게 답답한 느낌은 제가 받지 못했고요. 그리고 연비 측면에서는 확실히 좋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옵션을 몇 가지 좀 추천을 드려보면은요, 중간에 제가 차량의 등급이랑 가격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 같으면 필수 옵션은 3가지 정도 꼽습니다. 일단 H트랙, 그리고 와이드 썬루프, 현대 스마트 센스. H트랙은 200만원이 조금 넘을 거고요. 그리고 와이드 썬루프는 60만원이었던가요? 50만원인가? 60만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고, 현대 스마트 센스는 100만원입니다. 이 3가지 옵션은 저는 필수 옵션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N 디자인 패키지라고 해서 180만원인가요? 190만원짜리 옵션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출력의 변화, 전체적으로 차량을 운행할 때의 변화보다는 인테리어나 익스테리어적인 효과를 누리는 그런 옵션이기 때문에, 한 80에서 100 정도는 모르겠는데, 190만원, 180만원까지 올라가면은 좀 부담스러운 패키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패키지에 또 개인 선호도가 높으신 분들한테는 당연히 선택을 하셔야죠. 당연히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 추천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만약에 하신다면은, 저는 필수 옵션 3가지, H트랙, 와이드 썬루프, 그리고 현대 스마트 센스를 추천드리고, N9 그 디자인 패키지는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N9이 있는데 코나 N이 또 나올까 안 나올까에 대해서 의견이 조금 분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나잖아요. 그리고 좀 재미있게 탈 수 있는 펑카 반열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코나 N은 좀 출시가 됐으면 싶습니다. 네, 이상 신형 코나 1.6 터보 인스퍼레이션 트림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